호호호.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자정으로 시간을 잡았는데 다들 일찍 주무시나요?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늦게 자서. 제 기준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춥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을 데피지 않으면 약간 입이 얼어붙을 수도 있을 정도니까. 보름달 떴나요, 여러분들? 어제 자정 사이가 풀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먹다 남은 설국차를 마시고 있고요. 오늘은 네, 오늘 향은 침향이랑 팔로산토랑 배합된 블렌딩이 잘 된 향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이 맛에 삽니다. 네, 이 맛에 살고요. 이 맛에 살고. 자, 한번 봐볼까요? 명상과 수행 차례가 있는데요. 그냥 빼놓지 않고 소개 글부터 서문 지나서 본론, 본장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소개 글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 스와미라마 지음, 최경훈, 옮김. 소개의 글. 1973년 7월 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비와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와미 라마의 연속 강연을 듣기 위해 중부 미네소타에 펼쳐진 평화로운 농원으로 모여든 것이다. 스와미 라마께서는 긴 텐트 앞쪽 낮은 연단에 좌정하셨다. 부드러운 풀이 무성한 텐트 그늘에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담요, 카펫, 쿠션들로 가득했다. 더운 날씨 탓에 텐트 양쪽에 드리웠던 자락이 걷어져 있었고 텐트 안으로 시원한 산들바람이 드나들고 있었다. 시간을 잇는 듯한 이런 풍경은 높은 경지에 다다른 스승이 펼치는 요가에 대한 가르침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는 듯 했다. 수차례 강의를 통해 스와미 라마께서 펼친 그분의 사상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해져 있었지만 이날 강의 내용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었다. 스와미 라마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두 세계,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 놓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견해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각, 감정, 그리고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 그분은 각 개인의 자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피력하기 시작하셨다. 통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감각, 감정, 욕망들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 전체가 온전하게 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을 아는 방식을 가리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명상 수행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다. 내가 명상에 대해 스와미 라마 강연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이번 강연이 있기 8개월 전에 명상과 바이오 피드백에 관해
세미나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 세미나 기간에 스와미라마와 나는 메인홀에서 떨어진 작은 방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낮은 커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에 세미나 요원 중 한 사람이 휴대용 뇌파 검사로 측정한 나의 뇌파 기록지가 놓여져 있었다. 스와미 라마께서는 나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기록을 잠깐씩 쳐다보셨다. 자네, 명상을 하는가? 아니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명상을 하고 애를 쓴 적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자네는 명상을 배워야 하네. 스와미 라마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즉시 내가 명상을 시작하도록 만드셨으며 나는 그 주말 동안 명상의 목표와 명상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배우는 데 전념했다. 그 후 나는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스와미 라마의 제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 참여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명상에 대한 주요 서적, 기사, 스와미 라마의 지도로 만들어진 문헌 등 여러 분야의 자료에서 명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안내자가 되어 기꺼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결과 상당한 양의 강의 노트가 쌓이게 되어 그룹 인원들과 함께 그 자료를 서로 나누었고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그들의 명상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다. 그러면서 명상에 관한 일반적 개념이 점차 틀이 잡혀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명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내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 스와미 라마께서 명상을 의식의 채널링으로 설명하시곤 하셨다. 물론 그분이 뜻하는 바는 영적 채널링은 아니었다. 마치 강물이 기대어 흐르는 강둑처럼 명상은 자신을 인식하도록 의식을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다른 행동처럼 명상은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할 때 명상은 좀 더 신뢰하고 또 깊어지는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스와미 라마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인도의 위대한 스승 파탄잘리가 상세히 설명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몸, 그 다음은 호흡, 그리고 감각, 마지막에는 마음에 초점을 둔다.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따라가다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상 수행에 관한 강의는 종종 정신 집중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곤 했다. 1984년 네팔 강연에서 스와미 라마께서는 이 주제를 아주 여러 번 언급하셨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외부 세계에서 경험에서 갖게 된 자신의 생각, 행동 양식, 명칭 등을 자신의 정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버리기에 매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외부 세계에서 형성된 관념 체계로 다시 들어가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스승의 임무는 마음의 새로운 초점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을 고착된 습관들로부터 내면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명상에서 무엇이 새로운 초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셨다. 스승의 얼굴을 떠올려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마음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깥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만트라는 외부의 어떤 대상과도 상응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만트라의 진동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트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바로 되어감의 문제입니다. 만트라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잡 물결이 고요해지고 조화로움 속에서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스와미 라마께서는 우리가 명상할 때 상념이 떠오르곤 하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셨다. 간혹 그분은 이것을 기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행복한 표정과 걱정, 근심에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의 주름 깊은 이마를 예로 들면서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학생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무의식 세계에 계속 머물기 위한 명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진화인 아트만을 경험하는 교두부로 만들기 위해 명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념을 품지 마십시오. 미네소타 강연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스와미 라마께서는 인도에서 예전과 같은 내용으로 체계적인 수행에 대해 계속 가르치셨는데 겐지스 강둑을 따라 자리한 그분의 아시람 근처에서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에고가 의식의 중심을 향해 여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평화, 행복, 기쁨임을 아십시오. 자유는 여러분의 원초적인 본성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그것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 말씀하셨다. 이 여정에서 존재의 상실이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오는 것과 가는 것만 있습니다. 태어남은 도착이고 죽음은 곧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계의 실체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 책, 명상과 수행은 삶의 여정과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하며 그 기술은 매우 체계적이다. 물론 이 책의 주제는 우리 자신의 변화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명상에 대한 관심이 꽃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수행을 통해 하루하루 일상의 사건들로 인해 불어닥치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삶을 고요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문에 들어갑니다. 이 책은 명상의 기본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철학이고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행법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준비 단계의 수행법은 여러분의 명상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삶을 좀 더 평화롭고 창조적이고 충만하게 살고 싶어하는 구도자들이 명상의 과학적 측면을 연구하고 수행해 왔다. 명상은 육체의 건강을 향상하고 우리가 엮어가는 모든 관계와 활동을 슬기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다른 방식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명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명상은 여러분 스스로 모든 단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질구레하고 시시한 것에 사로잡힌 의식에서 중심의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의식의 중심 혹은 더 높은 자아를 아트만이라 한다. 구도자의 열망은 자신에게 내재한 아트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이루어지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마음과 세상의 대상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구도자는 아트만의 영역, 즉 내적 환상의 상태인 사마디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후에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인 수행법은 배우기 쉬울 뿐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수행하면 할수록 더 많은 효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면의 고요함이 깊어지고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변화를 감지하겠지만 더 계속할수록 자신에게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은 매우 즐거울 것이고 여러분이 늘 꾸준히 규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실 실용 명상학은 아주 심오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어쩌면 아사나나 프라나야마, 요가 자세나 요가 호흡을 설명하는 거고요. 요가 자세나 호흡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들을 포함한 요가의 또 다른 분야, 건강 증진과 관련된 관심사, 그리고 명상의 근본적인 철학과 심리학에 흥미를 갖고 도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을 통해 삶의 기쁨을 얻고 수행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 1장 명상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조금만 더 가보시죠. 그 명상의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1장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명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어떤 사람은 명상이란 용어를 생각이나 묵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공상이나 몽상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명상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수행 과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명상은 마음의 휴식을 위한 기술이며 일반적으로 눈을 떠서 깨어있는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의식, 깨어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깨어있으면서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외부 세계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 마음은 잠들지도 꿈을 꾸거나 공상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오히려 정결해지고 편안해지며 내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명상,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의술이나 치료하다는 말의 어원과 비슷하다. 이 말들의 어원은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란 뜻을 담고 있다. 명상 중에 우리는 전혀 모르던 아주 새롭고 깊은 내적 차원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깊은 단계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공상하거나 감정과 기억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 명상은 고요히 집중하면서 평온하게 내면을 주시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다. 오히려 명상은 마음의 휴식과 이안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내면 주시 상태로 만들어 가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세상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람들은 생존과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며 또 그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물을 탐색하며 외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배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물학, 환경과학, 화학과 같은 과학을 배운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학교나 대학에서조차 우리 자신의 내적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올바로 아는 참된 알문 뒤로 한 채 목표나 관습, 사회 가치 등에 동화되기 위해 그것들을 그냥 배울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명상은 정말로 오묘하며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 방식이다. 명상은 몸, 호흡, 마음과 같은 우리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간단한 기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증상에서 벗어나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만큼은 큰 기쁨과 명료함, 깨달음과 같은 명상의 긍정적 효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명상 지침은 우리가 명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며 시작 단계에서는 흔히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물음에 답을 줄 것이다. 이 기법을 배우고 익혀서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만의 명상을 계속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숙련된 명상 지도자에 의한 지도가 유익하고 필요한 단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행법만을 알려주고자 한다. 명상을 함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할 필요도 없으며 이상하거나 이국적인 관습에 맞출 필요도 없고 아주 오랜 시간 명상을 해야만 명상이 향상되고 그 효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곧 자신의 명상 수행을 즐기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더 편안해질 것이고 마음은 더 창조적이 되고 집중력이 좋아질 것이며 심지어 건강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의 치유 기능은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명상은 근육과 자율신경계를 완화해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준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며 스트레스와 긴장에 대한 반응을 제한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며칠 동안 충실하게 명상을 하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분노 같은 감정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명상은 잠을 줄여주고 몸과 마음을 활기 있게 해준다. 이런 사실은 다양한 직업의 수련자들에게서 관찰한 결과이다. 작가, 시인, 사상가들은 가장 우수하고 진보한 모든 지식인 측면에서 자신의 통찰력이 더욱 창의적이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나타낸다. 명상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명상은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요즘에는 많은 질병이 생각이나 감정에서 발생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병들은 심신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을 전통의학이나 정신요법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병의 원인이 마음이나 감정에 반응해서 기인한다면 어떻게 외적인 치료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외적인 치료에만 매달리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들을 알려고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치료사나 의사의 도움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명상은 사람을 자립적으로 만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얻게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끊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왔었죠. 인도의 위대한 스승 파탄잘리가 상세히 설명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팔찌호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몸, 호흡, 감각, 그리고 마음 해서 아사나 세 번째부터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다라나 이렇게 해서 그 초점에 두고 있으니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명상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명상의 치유 기능은 명상은 일단 치유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빨리 경험할 수 있다. 초기에서. 근육과 자율신경계를 완화해 준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갖게 해주며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화났을 때 감정 조절할 때 도움이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잠을 줄여준다. 몸과 마음을 활기 있게 해준다. 뭐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조절하기 힘드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못 주무시는 분들, 만성피로 맞죠. 자도 피곤한 거.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해야겠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죠. 예전에 없던 병들이 지금까지 많이 생겨난 것처럼 지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더 우리가 새로운 병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런 질병들이 다 지금은 심신질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다. 약 먹고 치료해서 낫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외부적인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아니다. 라고 이런 건 다 이해하시죠?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힘을 기르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많이 읽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명상의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동안 수고하셨어요. 나마스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